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만 보면 뭐 바로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처럼 나옵니다. 저는 중앙과 조선이 이주호를 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에 앉히면은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풀릴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아주 이주호 띄우죠. 조선중앙. 여기 보면 조선일보 9월 28일자입니다. 이게 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곧 지명. 이주호는 이제 MB 때 최연소 최장수 교육장관을 했고요. 자사고를 키운 거는 뭐 업적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교조 밥줄과 좀 연관이 된 급식 뭐 영양사 이쪽을 좀 강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또 전교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주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색무취한 사람이고 자기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지위, 출세 이런 거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외교안보 국방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아마도 국정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국세청, 금감원 이런 데를 다 잡은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쟤들을 이제 그 정상화시키면서 사회를 정상화시키면서 하나씩 몰고 가면 윤석열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결전을 가게 됩니다. 결전 가게 되면 이제 저것도 결국 밝혀지든지 건드리든지 해야겠죠. 부정선거 이슈도. 자,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교육을 개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매야 될 그런 자리가 이주호인데 이주호는 저 사람은 관상은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 맬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주호를 앉혔다가는. 자, 조선중앙 또 어떻게 띄우나 보죠. 중앙일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가능성 90% 이상 준의 최종 인선. 뭐 이 정도면 아주 내놓고 띄우는 겁니다. 신문기사가 이 정도면. 그리고 중앙일보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중앙일보 구글링을 해서 중앙일보 이주호 검색을 하면 바로 저 대여섯 개가 다 이주호 얘기인데 처음이 90% 이상 장관 된다. 두 번째가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이주호. 세 번째가 대학 살리고 싶으면 이주호 말을 들어라. 네 번째가 이주호 말 듣고 민간을 중시해라. 다섯 번째가 이주호가 서울 교육감 선거 내홍을 극복한다. 이주호 기관지예요 거의. 중앙일보의 총화, 조선일보의 총화가 이주호입니다. 중앙조선이 김종인도 띄웠고요. 중앙조선이 이준석도 띄웠죠. 그러니까 이주호는 김종인, 이준석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띄우는 인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내홍을 겪고 있는 걸 이주호가 극복한다. 저게 이제 5월 달 기사일 거예요. 5월 초에.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그런데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망친 주역은 바로 이주호입니다. 이주호는 원래 교육 관련되어 있는 국가 원로들이 자기들이 국가 원로회의라는 거를 조직을 했어요. 아주 원로급 교육부, 전직 교육부 장관, 그 이돈희 어르신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일 젊은 장관으로 이주호가 들어갔습니다. 그 주요 멤버입니다. 국가 원로회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기여하겠다. 이걸 표명을 했고요. 이주호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말하자면 아우라를 서주고 그걸 판을 딱 정리정돈을 해주는 국가원로회의의 주요 멤버로서 2021년 말, 2022년 초에 조전혁, 박선영 등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심사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주호가. 그런데 지난 3월 22일 여차저차한 이유로 박선영이 단일화 프로세스에서 탈퇴할 것을 시사했죠. 우리 시민들이 했던 그 교추본 그 선출인단 명단이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명단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명단 그렇게 만들자는 거를 박선영 본인이 동의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차 때는 각 후보가 제출한 명단으로 선출인단 명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선출인단 회원은 선출 회원까지는 후보들이 다 보내는 명단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 단계에 들어가면 실명 인증, 행정동 입력,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이 아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면 법률적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경고.
이 세 가지의 문턱을 삼중 필터를 걸어서 걸러내자. 오히려 교추본에서는 그거보다 더 엄격한 필터를 주장했었어요. 그걸 박선영을 포함한 후보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3월 20일까지 그 선출인단 명단을 마감을 했는데 그 마감했을 때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마감하고 나서 이제 상황을 알만 하니까 3월 22일부터 느닷없이 이 선출인 명단에 서울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들어가 있고 그러한 범죄적 행위를 조전에게 저질렀고 이 사정을 알면서 이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교추협도 불법이다. 제가 참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당해보는데요. 박선영이 그러면서 단일화 탈퇴를 시사를 해서 결국은 3월 30일 날 박선영이 예비후보 사퇴를 발표를 했죠. 문제는 뭐냐. 박선영 나중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예비후보를 사퇴한 적이 없어. 제가 후보 중에 본인 사퇴를 허위사실로 공표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뭐 이걸 나쁘게 생각하자면 동정표 팔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4월 달에는 어떻게든 박선영을 좀 잘 달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갈만 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박선영은 계속해서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진 경선이라 그러고서 이제 막 떠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박선영에 의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죠. 폭력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교육감 주요 후보가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전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었고 전직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또 2018년에 서울시에서 40% 가까이 득표를 했던 대형 후보고.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그 얘기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추협의 그 운영 임원 중에 하나인 저 같은 사람은 거의 공포를 느낄 지경이에요. 저는 박선영에 의해서 심리적 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심리적 폭행을 당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선영을 어떻게든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승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주호가 느닷없이 나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보던 사람이 선수로 나온 거야. 부정선수죠. 그러놓고 우리 장관님이 나오셔서 정말 잘 돼갑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박선영은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이주호는 또 박선영 만나서 그림 연출하고 둘이서 빙뽕 하면서 둘이서 뜬 거예요. 개판되죠. 그 이주호는 자기가 여론조사하면 아주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나봤거든요, 한번. 뭐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5월 중순인가 5월 하순에 여론조사 안 나오니까 바꾸는 척하고 사퇴했죠. 며칠 바꾸는 척하고. 그러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저는 백의종군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관철이 안 돼서 사퇴했습니다. 이러고 울고 다닐 수 있는 명분만 딱 만든 거야. 아주 얌체죠. 저보고 만약에 서울 교육감 선거 망친 주범이 누구냐? 제일 많이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박선영보다 이주호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자예요. 그 저런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행여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여놓는다 그러면 망치는 겁니다, 저거.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그게 뭐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대한민국에서 인사발령을 제일 많이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건 어디서 봐도 아냐.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누구였어요? 실세 중에 실세 이해찬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과연 교육부 장관이 어느 자리인지 알까요? 아직 잘 몰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무순 교수 그 서울대 교수 해가지고 개망신 한번 했죠. 이제 이주호 하면은요, 저 같은 사람 가만 안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 하냐? 윤석열 머리에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이러고서 저는 앙앙블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찬이 뭐라 그랬어요? 전교조 그 합법화 시킬 때. 학교는 목적입니다. 저는 칸트가 살아난 줄 알았어. 칸트가 뭐는 목적입니다. 그러죠. 당위입니다. 저 무슨 칸트 철학 같은 그런 식의 문장 구조야. 근데 저 의미가 뭐냐 결국. 학교라는 직장이 목적이다. 즉 그 직장에 적 달고
월급 받는 자가 목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교사의 철밥통이야말로 신성불가침이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이 교사 철밥통 짜면서 거기에다 종북 친북 색깔 집어넣어라, 그 소리 아닌가? 제게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해찬 선배님, 만약에 그 소리가 아니면 저 연락 주십시오. 저 여기 앉혀드리고 충분히 해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귀하가 저런 말을 강연에서 하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뒤지면 전혀 안 나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학교는 목적이라고 연설한 적 없다. 그러면 저랑 고소고발 한번 하자고요. 어디 말이야. 독일 칸트 철학 문장 흉내내서 저게 무슨 개소리예요. 학교는 수단이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된 현대 문명을 당당히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교육부 장관 나부랭이가 말이야. 우리 인생에서 뭐가 목적,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없어. 당신 똑바로 알아도. 기독교인은 게 구원이고 불교인은 게 해탈이고. 학교 따위가 목적이야? 내 인생에? 그걸 교육부 장관 나부랭이가 선언을 해? 당신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낯살 처먹어가면서. 자, 두 번째,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만만했을까요? 이은혜라고 좀 맹숭맹숭한 사람 나서가지고 그거 포장치기 전에 미리 길 닦을 때 누구 보냈을까? 김상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김상곤을 경기도 교육감으로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단 한신대라는 무시무시한 대학의 교수고요. 저 사람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입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저 세월호 노란 리본 달고서 앉아있는 꼴 보세요. 저 어떤 사람인지. 자, 이게 저들의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첫 교육부 장관 지명자를 야시시한 서울대 여자 교수를 시켜놓고, 제가 야시시하다는 건 여성이라고 폄하해서가 아니에요. 서울대 여교수 중에 혹은 사회적으로 공적 활동을 한 50대 여고수 중에 자기 프로필 사진을 업소 사장님 같은 이런 폼 잡고 찍은 그런 프로필 사진 걸어놓은 사람 나 처음 봤어. 그래서 야시시하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부 장관 두 번째 지명자를 만약에 조선 동아에 홀딱 쏘고 넘어가서 2조로 한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윤 정부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했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쳤어요. 앞으로 번 데는 어디냐? 제대로 한 데는 외교, 안보, 군사입니다. 그거 제대로 했습니다. 경제, 제가 그제 얘기했지만 그거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교육, 정신문화, 그 다음에 보건복지, 이런 데들이 어려워요. 이게 이해관계가 많은 데예요. 사회에도 나와보면 이해관계가 줄줄이 다 걸려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부라는 게 보통 규제를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한단 말이에요. 자사고 하지 마. 그럼 못 하는 거고. 해. 그럼 하는 거고. 입시제도 바꿔. 그럼 갑자기 애들이 확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갑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푸는 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사다 그러면 갑 중에 갑이라고들 사람들 착각하지만 전 검사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야, 오수야, 우리 검사라는 직업이 험한 직업 아니가?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저도 그 100% 동의해요. 왜냐? 일단 검사는 사람을 잡아놓는 직업 아니야. 기소하는 거 아니야. 피고가 피고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요. 피고에 대한 압박감 느끼죠. 제가 뒤에 가서 무슨 소리 할지, 제가 법정에 가서 어떻게 자기를 변호할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언론의 외풍을 엄청 타잖아요. 검사 마음대로 하나? 못하죠. 그래서 검사 의리예요. 의외로 의리예요. 검사도. 보통의 그 다음에 이런 기획재정부. 아, 그럼 거기는 뭐 책상 물림들 아니야? 앉아서 천만에요. 숫자로 실적이 나와. 의리예요. 즉, 견제와 균형이 작동을 해요. 그 나름대로. 이 교육부 같은 데들은 이 관료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 약해요. 관료 조직에 대한. 그냥 자기들끼리의 리그야. 자기들끼리의 리그. 그래서 마피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교육부 조직 자체는 그냥 엄청나게 커다란 마피아 덩어리인데 저기에 대해 국민들의 신경은 날카롭게 서 있고
저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기본 칼라가 잡히고 이런 복잡한 상태인데 거기에다 이주호를 집어넣어. 그 얘기는 대통령 윤석열이 교육에 관해서 국가 경영이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